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할 영화는 머니볼을 가져왔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던 영화더라고요. 정말 오래됐네요. 정말 이제 오래된 영화고요. 네네네. 2011년도면 아이고야 12년 전. 12년 전. 아이고야 네. 띠가 한 바퀴 돌았네요. 그렇죠. 머니볼은 아시겠지만 야구에 관한 영화고요. 맞습니다. 브래드 피트, 조나 힐이 주연 조연을 맡았고 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 프렛이라는 분도 단역으로 나오시고요. 네네네. 영화 보셨나요? 중간중간 봤어요. 요즘에 거기서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 영화 혹시? 채널에서. 네. 뭐 할 때마다 잠깐씩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충 내용은 압니다. 실화고요. 네네, 그 실화죠. 빌리 빈이라는 단장이 있어요. 맞죠. 그 제너럴 매니저라는 단장이 있고요. 네. 저번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야구하실 때 네. 단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단주가 있고요. 그렇죠. 구단주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그렇죠. 회장님이죠, 회장님. 네, 회장님입니다. 네. 그 구단을 통해서 야구단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투입하고 네. 이걸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쩐주가 되시는 분이고요. 그렇죠, 주인이자 네. 그 분을 대행해서 이제 야구단을 관리하는 사람. GM이라고 하죠. 제너럴 매니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총괄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말로는 단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일이 감독도 선임을 이 양반이 하고요. 그렇죠. 인사권. 네. 네. 선수도 이 양반이 단장이 이제 영입을 하고 트레이드도 하고 그렇죠. 방출도 시키는 게 사실은 GM 단장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야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엄청난 그 기대를 받는 루키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포츠 세계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 루키로 데뷔를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그렇죠. 저도 많이 봤고요. 네. 우리나라가 야구단이 지금 10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경기 하루에 경기가 뛰게 되면 90명입니다. 네. 뭐 뒤에 뭐 후보 선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렇죠. 9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많은 수가 아님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사라져간 슈퍼루키가 야구단에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어련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프로팀에서 영입이 온 겁니다. 영입 제한이. 네. 네. 고등학교가 끝나갈 무렵에 네. 대학교를 갈래 프로를 갈래 이제 영입 제한이 온 거예요. 집에서는 대학교 다니면 살 수 없냐 했더니 이제 영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확신한다. 성공할 얘는 거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네. 보통은 하나를 잘하고 둘을 잘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 얘는 5가지 다 잘한다. 잘 뛰고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잡고 뭐 이런 게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맞아. 야구에서 흔히 5-tool 플레이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런 애고 분명히 MLB에 가면 성공할 인재다. 네. 우리가 알아본다. 하고 가게 되는데 실패합니다. 적응을 못하고 네. 부상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축구에서는 저지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니맨이라고 그러는데 야구도 똑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몇 년을 이름을 날리지도 못하고 팀만 옮기다 결국엔 방출이 돼서 끝나고 이제 야구 매니저 쪽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딸이 하나 있고 이혼을 했습니다. 네네네. 어느 날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이라는 팀에 지금 단장으로 있는데 네. 연봉이 최하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이저리그에는 빅마켓 팀이 있고 스몰마켓 팀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돈 많이 쓰는 팀, 적게 쓰는 팀. 그렇죠. 돈 많이 쓰는 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LA 다저스, 그렇죠. 뭐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뭐 이런 데고요. 큰 도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큰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요. 네, 오클랜드, 뭐 템파베이 이런 데는 다 대표적인 스몰마켓 팀들이죠. 옛날 삼성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두산, 오비 이런 좀 옛날에 쌍방울. 그렇죠. 네, 그런 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삼성 쪽, 네. 뭐 혜태, 네. 뭐 롯데, 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팀들이 돈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약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쌍방울, 네, 뭐 키움 지금.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시즌까지 괜찮았어요. 약간 그 팀에서 슈퍼스타가 한 명이 나왔는데 전 시즌을 괜찮게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스몰 마켓 팀에서 슈퍼스타가 나오게 되면 팔아버리죠. 바로 팔아야죠. 네. 왜냐하면 구단주가 원하는 건 돈이고 선수가 원하는 것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네.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당연히 빅마켓으로 가고 싶어 하죠. 제레미 지언비가 팔렸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유명한 선수죠. 네. 네. 그 선수가 가게 되고 이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판돈이 좀 남아서 좀 돈이 들어왔어요. 제레미 지안비를 대체할 선수를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선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여기 구단 가고 저기 구단 가고 없는 돈으로 최대한 아껴서 좋은 선수를 사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구단을 하나 갔는데 누가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빌리빈이 모든 계획을 이제 전략을 짜서 갔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이 안 먹힙니다. 근데 그 전략이 안 먹힌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팀의 단장실에서 막내 같은 애가 조나힐인데 여기서는 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얘가 안 판다. 우리 그 선수 안 판다가 된 거예요. 그 빌리빈이 어이없어 하면서 나오죠. 브래드 피트가.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조나힐을 찾아갑니다. 네. 너 뭐냐? 너 뭔데 내가 하려는 딜을 막냐? 사실은 그 친구가 그 빌리빈이 데려오고 싶었던 그 선수는 평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당연히 트레이드가 돼도 괜찮은 선수인데 네. 그걸 막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조나힐이 맡은 역할이 피터인데 피터가 하는 말이 지금 야구는 뭔가 잘못됐다. 그 이제 보시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그렇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빌리빈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날 밤에. 네. 너였다면 네가 너였다면 내가 루키 때 너 나 영입을 했을 거냐. 네. 처음에 그렇다고 하죠. 그때 빌리빈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한 5, 6위, 한 7, 8위쯤에 나는 당신을 이제 지명을 했을 거다. 네네. 그 이제 피터를 영입을 합니다. 그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해 알려준. 네. 이 사람 예일대 나왔어요. 엘리트죠. 네, 엘리트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출루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세이버 매트릭스 영화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야구는 출루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타율이 높아야 된다. 타율이 높아야 된다. 홈런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투수놀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가 됐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데드볼을 맞던 포볼을 얻던 뭐 번트를 치던 안타를 치던 도루도 필요 없고 무조건 진루 나가는 것. 이거에만 집중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마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제 그 빌리빈이 꾸리고 있는 그 영입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입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네. 이분들이 연세가 지긋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영입하냐면 물론 타율도 보고 다 보는데 신장, 턱, 어깨, 피지컬적인 요소를 심지어는 여자친구도 봅니다. 어디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못생긴 여자친구는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빌리빈이 약간 여기에 거부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영입할 때 그러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찰이 있지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지안비를 판 돈으로 제레미 지안비의 동생도 데려오고 3명을 영입을 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부상을 입었던 사람도 데려오고 네. 폼이 이상한 투수도 데려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에서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네네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퇴물도 데려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될 선수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이버 매트릭스 얘기하기로는 부합하는 사람들, 네. 출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네. 대부분이 다. 근데 감독이 안 써요. 말이 안 된다. 이 애들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집니다. 근데 그 빌리빈은 계속 이제 속이 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야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또 선수를 쓰는 거는 영역이 다르죠. 이거는 현장의 영역이니까. 선수를 쓰고 전략을 짜는 건 감독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선수를 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계약 기간을 좀 늘려줘라. 1년이 뭐냐? 1년이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데를 터치하지 마라. 나 이거 잘리면 다음 감독 갈 때 말도 안 되는 경력으로 갈 수는 없다. 질 때 지더라도 나는 정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빌리빈이 다 잘라버립니다. 감독도? 아니요. 감독은 남겨놓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팀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사람만 딱 남겨놔요.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네. 모든 선수들 다 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러죠.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빌리빈을 엄청 욕합니다. 왜냐면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요. 그걸. 정신 나간 짓을 한다 했는데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44연승인가 43연승을 합니다. 20년승인가? 20년승. 네. 23연승인가? 네. 기록을 세웁니다. 네네네. 몇 년 만에. 맞아요. 20몇 연승을 세우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 우승은 못해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 가을 야구까지 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그 우승은 못하고요. 네. 빌리빈이 그 레드삭스였나? 거기로 갑니다. 맞아요. 안 가요.
나중엔 가요. 나중에 가. 네. 실제로는 가요. 네. 영화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네. 빌리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겠다. 왜냐면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갔나? 잠시만요. 네. 안 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다른 사람 착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빌리빈이 돈을 따라가진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프로로 직접 돈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걷어찹니다. 그 보스턴이었을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 근데 그 팀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우승을 못하기로 한 네, 빅마켓 팀이죠. 빅마켓 네. 팀인데 네. 그 빌리빈을 영입하지 않고 거절을 했으니까 빌리빈이. 네. 근데 하지만 빌리빈이 쓴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좀 사실 야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가 됐죠, 영화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세이버 매트릭스 이전에 그런 뭐 타율이라든지 그런 걸 전통적인 스탯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사실 빌리빈이 등장한 다음에 세이버 매트릭스 열풍이 불었고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다만 그것만으로 탑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여지가 있다.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지금까지 야구계에서는 그렇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죠. 이걸로 톱이 되기는 쉽지 않다. 쉽지 하지만 않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는 동시에 이것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타 플레이어들.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돈으로 아낌없이 사 들여가지고 우승을 한 거죠. 2007년도가 굉장히 한 거의 100년 만에 우승했을 거예요. 그 베이브루스의 맞습니다. 저주 깨고 우승한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체급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억 들여서 세이버 매트릭스 하는 거랑 네. 100억 들여서 세이버 그렇죠, 매트릭스 하는 그렇죠. 거랑 맞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기전에는 또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 야구는 단기전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그 가운데서는 단기전의 스탯은 뭐 정규 시즌의 스탯을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단기전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스탯의 스타 플레이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게 뭐 통설입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도 이제 뭐 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네. 주장이 되지는 않지만 또 네. 어떤 게 중요하냐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그 소위 말하는 통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충 통계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세이버 매트릭스가 통계라고 치면 그 통계대로 사람을 모아놨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결국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팀워크가 안 맞고 네. 팀워크를 서로 미워하게 되면 아무리 야구가 뭐 동시에 플레이는 하지 않더라도 이게 분명히 영향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뭐 출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팀원끼리 어떻게 하면 뭉치냐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져야 결국에는 이제 뭐 승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는 다승을 한다거나 네네.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 영화가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야구를 안 좋아하시거나 뭐 팬이 아니셔도 재밌는 영화다. 저는 맞습니다. 야구를 안 보지만 네네네.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간적인 그냥 드라마인데도 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풀어내는 그 방식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빌리빈이라는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좀 나한테도 좀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빌리빈은 아직까지 오클랜드에 있네요. 네네. 역시. 제가 다른 단장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전하네요. 네네. 오클랜드 몇인가요 지금?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오클랜드만 세이버 매트릭스 쓸 때는 이때는 뭐 충분히 비교 우위로 작용을 했겠지만 네. 지금은 모든 팀들이 다 사실 어느 정도 정도는 그쵸. 그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애매한 않죠. 부분이 있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시면 괜찮은 영화다. 네. 야구를 안 좋아하셔도 뭐 그냥 브래드 피트 보시는 맛에 보셔도 좋고 네. 또 드라마긴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다. 네. 감독이 영화 4개를 찍은 사람인데 꽤 괜찮게 찍었어요. 사실 실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기 은근히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네네. 뭐 전혀 쉽지 않고요. 그 실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스포츠가 네. 진짜 영화 같은 게 그렇죠. 스포츠 자체로도 영화 같은 게 그 부상당한 포수가 한 명이 나와요. 크리스 프렛이 연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방출돼서 야구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선수였는데 빌리빈이 영입을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날 그 얘기를 해요. 나 포수 이제 못한다. 그랬더니 빌리빈이 너 포수 안 시킨다.
1루수 해야 된다. 야구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전혀 쉽지 네.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서서 뭐 그냥 공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맞아요. 자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빌리빈이 그럽니다. 아 쉽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코치가 그러죠. 안 쉽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드라마를 쓰죠. 네. 네, 오늘 영화 여기까지고요. 머니볼 2011년도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타임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